결국에는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미리 매집해놓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판 하루 인베스트라고 해서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터졌는데, 이 프라임 트러스트가 누구냐? T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런 식으로 뉴스에 떴다. 근데 물론 프라임 트러스트가 조금 준비금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TUSD와 엄청나게 큰 연관은 없고, 미국에서 지금 TUSD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월가 기관들과 함께 큰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TUSD가 어떤 코인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TUSD는 달러의 1:1 패깅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이 TUSD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바이낸스, 비트렉스, 쿠코인, 후오비, 이 TUSD를 상장하는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들 목록을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중국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TUSD는 TrueUSD를 중국에 본사를 둔 테크테릭스에 매각을 했다. 쉽게 말해서 TUSD는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퍼드 공격이 있었냐? 이미 지난주부터 TUSD 관련 퍼드가 터졌고, TUSD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프라임 트러스트, 이번에 파산했다는 프라임 트러스트는 법정 화폐인 디지털 자산의 모든 예금을 중단했다. 그래서 TUSD는 이제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모든 자금은 TUSD와 함께 안전하다. 근데 미국에서 또 한 번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 이런 기사를 내면서 또 미디어에서 퍼드를 생산을 하고 있다. 물론 프라임 트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TUSD의 준비금이 프라임 트러스트의 26,434달러밖에 안 된다. 만약에 프라임 트러스트의 이 TUSD의 준비금이 거의 50%, 60% 이상 예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TUSD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TUSD가 디패깅 되거나 과거 루나 사태처럼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TUSD 같은 경우는 루나처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디패깅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루나 때처럼 마이너스 99% 폭락하고 이런 디패깅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분히 이 의도가 미국과 월가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을 최근에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배척함과 동시에 핵심 플레이어들을 공격하려는,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때리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바이낸스가 최근 SEC 쪽에 BUSD가 발행 금지를 받으면서 이 BUSD의 발행사 팍소스까지 제재를 받으면서 BUSD 발행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TUSD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낸스가 최근에 TUSD 현물 마진 거래의 메이커 수수료 면제 정책을 퍼뜨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TUS 퍼드가 터졌고 TUSD는 바로 해명을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분히 미국의 글로벌 리스트들과 언론사, 미디어들이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바이낸스가 가장 큰 타겟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와중에 지금 후오비는 USDD와 TUSD 현물 페어 수수료 제로 프로모션을 연장했다. 오늘 이런 식으로 TUSD 관련 퍼드가 터졌고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반대로 지금 저스틴 선의 후오비는 제로 수수료 정책, TUSD 제로 수수료 정책을 연장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크립토를 중심에 두고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오늘 어떤 기사가 떴습니까? 전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고, 지금 미국은 뭡니까? 겉으로는 SEC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 때려 패고 죽이고 규제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이 월가 기관이랑 이 시장을 다 본인들이 헤쳐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도들이 지금 하나둘씩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피델리티까지 다 지금 이빨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이제 동시에 뭘 합니까?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이낸스, 중국 기반의 거래소들을 이제 두들겨 패면서, 그와 동시에 뭘 했습니까? 미국의 전통 트레디파이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한 EDXM 마켓을 열자마자 갑자기 바이낸스를 두들겨 패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이 EDXM 월가 기관이 이 바이낸스 BUSD를 발행했던 팍서스와 원래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지금 이거를 종료해버리고 수탁 기관으로 앵커리지 디지털을 선택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존에 바이낸스와 연관이 깊었던 팍소스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앵커리지 디지털, 이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이 나스닥의 핵심 앵커리지 디지털 핵심 코어 커스터디안,
수탁 관리인으로 이미 합류를 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2022년 3월. 이들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나스닥이 지금 크립토 수탁 서비스 출시 준비하고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SEC가 크립토 시장 공격해서 개미들 털어낸 이후에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이런 월가의 핵심 금융기관들이 ETF 신청하고, 그리고 EDXM 미국 기반 마켓 출시한 이후에 바이낸스 두들겨 패서 점유율 낮춤과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이 가상자산 수탁까지 하려는 이 흐름들이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다렸다는 듯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왜 바이낸스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바이낸스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 보라색 거진 50%의 점유율을 바이낸스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미국은 이 독점 체계를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만든 월가 기반 거래소들이 이 바이낸스의 점유율을 갉아먹고 뺏어가려는,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기반 크립토 패권을 미국에서 뺏어 올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단기 퍼드에 흔들리시기보다는 중심 잘 잡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의 크립토 패권 전쟁은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패권을 가져가려고 다툼하면 결국에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크립토 시장에 쏟아 부을 거고, 이미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엄청난 금융 자본과 차이나머니의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 시장을 먹겠다고 싸운다라고 하면 결국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일시적으로 이런 퍼드로 눌리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이런 기사만 보고 팔고 손절하고 이제 비트코인 또 폭락한다, 떨어진다, TUSD 디패깅 된다 이런 얘기에 지레 겁먹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의도들이 있는지, 글로벌 세력들의 패권 다툼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또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불과 6월 초만 해도 GBTC 프리미엄 비율이 마이너스 44. 이 GBTC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을 때 쓰는 그레이스케일의 펀드 상품인데, 이게 6월 초만 해도 프리미엄 비율이 44%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지금 할인율이 29%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 프리미엄 비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엄청나게 지금 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GBTC 프리미엄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크립토를 선호하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들은 아는 겁니다. 향후 6개월 1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미리 매집해놓자라는 것이고, 특히나 GBTC 같은 경우는 매수라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6개월 뒤에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29% 할인된 가격에 지금 사서 6개월 뒤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할 걸 예측하고 샀겠습니까? 6개월 뒤에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샀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할인된 가격에 엄청나게 GBTC를 매수한 거고, 그 수요에 따라서 프리미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에 큰 그림은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 월가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떡상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 비트코인 기간 채택 2.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채택 1.0은 기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2.0은 기관과 고객을 함께 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공식했고, 이미 블랙록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트리거를 날려주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그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타델과 찰스 스왑, 피델리티가 만든 EDXM 거래소가 출범했고, 나스닥까지 지금 기관급 솔루션 커스터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들은 다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라는 것이고, 2020년 말에 비트코인 불장을 부채질한 기간 채택 1.0은 기간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만 비롯됐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간을 위해 새로운 내러티브는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뿐만이 아니라 고객까지도 본인들 ETF를 매수해서 비트코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간의 고객에 대한 초점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0 새로운 불장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불장의 초입 구간인 걸 명심하시고, 이제 뒤통수 많이 맞아보셨고 그들의 진짜 속내가 어떤 의도인지 아신다면 이런 단기 퍼드나 악재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내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했냐? 대통령으로서 저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전체주의와 통화 공급 조작에 대한 보루일 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트위터에 이런 비트코인의 옹호론적인 발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보통 공화당 의원들이 비트코인의 친화
친화적이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민주당 후보까지 크립토에 대해 낙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미국의 공화당은 당연히 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당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어떤 당이 되든 상관없이 이 크립토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내러티브가 보이는 만큼 내년 반감기와 함께 미국 대선에 어떤 당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 암호화폐를 강하게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5월부터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매집함과 동시에 이때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은 매도세를 유지했다.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태세 변환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부터 유럽들까지 지금 다 너도 나도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 지금 전 세계가 이 크립토를 두고 크립토의 패권 다툼을 앞두고 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뒤처지는 순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의 물결이기 때문에 이 물결은 거부한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미국이 태세 전환하니까 다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격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숨은 내러티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오늘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런 가격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그때그때 바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올해는 가격보다는 수량, 내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모을 것이고 이더리움을 모을 것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알트코인을 저가에 박앤세일에 모을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폭등했던 나스닥은 고개를 완전히 꺾어서 지금 하방 추세를 탔고, 반대로 폭락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완전한 미증시,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대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나스닥이 빠지고 있냐? 지금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지금 경계 침체 위험에 재부각되면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침체 안에 들어와 있고, 침체가 강하게 오냐 약하게 오냐 빠르게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지 이미 침체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저축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유동성을 풀면서 이 저축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 이후부터 지금 저축률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지금 그나마 소비가 버텨주고 아직 우리가 침체가 안 왔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이미 과거에 저장해놨던 돈들을 땡겨 써서 지금 어쨌든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축액이 영원할 수 없고 이제 거의 바닥이 보이는 이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에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 결국에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출 기준 강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이 대출 기준이 강화됐을 때마다 닷컴 버블 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때 다 대출 기준이 강화됐을 때는 어김없이 이후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 침체 시기와 동일한 흐름, 대출 기준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대출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유동성을 막는 것이고, 돈맥경화 현상, 신용경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침체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런 지금 내러티브로 인해서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침체 시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대 자산 운용사들부터 은행들 할 것 없이 다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체 시기에 증시보다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흔들기에 여기저기 휘청거리지 말고, 이미 여러 번 뒤통수 맞았고 이번 대상승 반등 때도 이미 SEC 소송으로 털려나가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바로 개미들 털자마자 SEC가 뒤통수 치고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모든 미국의 대형 전통 금융기관 다 시장 뛰어들면서 올해 최고가 갱신하고, 현재 지금 기술적인 눌림 주고 있지만 지금 위치 어딥니까? 어쨌든 지금 30K 지지 잘 해주고 있다. 추가 지지 받는다라고 해도 직전 저점만 깨주지 않으면 되고, 최근 돌파했던 이 수렴 상단부 리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USD 퍼드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심 잘 잡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구축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시장 인사이트와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공드리도록 할 거고,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크립토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을 오픈해 놨습니다. 이쪽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애널리스트 전문가님, 수많은 트레이딩 대회 입상 경력이 있고 실전으로 이미 검증이 된 양 선생님의 트레이드방 지금 바로 무료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투자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